안녕하세요. 친절한 보험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아시는데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되나? 네, 꼭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AI 비서들이 서로 세 명이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그 변호사 선임비 있죠. 이게 좀 달라진다고 해요. 12월 달부터 바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시는 그림 잘 보시고 늦기 전에 운전자 보장보험 재점검 꼭 하시고 들으실 분들은 이에 맞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등급별로 바뀐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변호사 선임비가 차등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를 반드시 알고 이후에 드실 분들은 이후에 꼭 드시고 이전에 드실 분들 기존 변호사 그 선임비를 이렇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네, 제 비서들 3명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전하신 지 좀 되신 분들, 특히 저희 40대에서 60대 운전자분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자동차 보험은 뭐 다들 잘 아시는데 운전자 보험, 이거는 또 뭐냐? 꼭 들어야 되나?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보험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특히 그 민식이법 나오고 나서는 더 막 신경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당신이 보내주신 질문, 운전자 보험 복잡한데 뭐만 알면 돼요? 여기에 맞춰서 자료들을 싹 다 모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뭐가 다른지,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복잡한 특약들 말고요. 딱 필요한 핵심 보장 3가지랑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궁금증 오늘 다 해결해 가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그럼 제일 기본부터 가볼게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누굴 보호하냐, 목적이 뭐냐, 이게 완전히 달라요. 자동차 보험은요,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보험이에요. 사고 났을 때 다른 사람 다친 거, 차 망가진 거, 이런 민사적인 책임 있잖아요.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거.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에 보통 종합보험 더 넣어서 가입하시잖아요. 대인배상 무한으로 하고 대물 한도 높이고 이게 다 남한테 끼친 손해를 내 과실만큼 물어주려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나 자신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이건 형사적인 책임에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운전하다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그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있거든요. 신호위반 같은 거요. 또 스쿨존 사고 같은 거. 이런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내면 이게 그냥 돈 물어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어요. 벌금 내야 하죠. 재판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해야 하죠. 심하면 뭐 구속되거나 징역 살 수도 있는 그런 형사 처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인 거죠. 아,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자동차 보험은 남한테 준 피해,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 민사. 운전자 보험은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때 필요한 방어비용 마련, 형사. 아하, 목적이 완전 다르군요. 이걸 같이 생각하니까 헷갈렸던 거네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 꼭 하시거든요. 나는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 무한으로 빵빵하게 드러났는데 그럼 뭐 형사 문제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이건 어때요?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맞는 부분은 내 종합보험, 특히 대인배상 무한으로 가입돼 있으면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그거 덕분에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가볍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고일 때 얘기고요.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보험을 들었든 안 들었든 종합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심각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되더라고요. 첫째는 사망사고.
정말 안타깝지만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건 종합보험이랑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둘째, 아까 잠깐 말씀드린 12대 중과실 사고, 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거요. 이거 자체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이걸로 사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잠시 뒤에 좀 더 볼게요. 셋째는 뺑소니.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처벌입니다. 합의고 뭐고 없어요. 그리고 넷째가 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엄청 크게 다친 경우예요. 생명이 위험하거나 뭐 불구, 불치병 이런 거요.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다만 이 경우는 피해자랑 형사 합의를 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운전자 보험의 진짜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 민사적인 배상을 해준다면 운전자 보험은 이런 형사 문제 터졌을 때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실질적인 방어 자금을 딱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은 서로 보완하는 거지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와, 종합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네요. 특히 그 12대 중과실 이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운전하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12대 중과실 이러니까 뭔가 막 엄청난 잘못 같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어이쿠, 아차 하는 그런 순간들이 꽤 많아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호 위반. 그냥 빨간불에 쌩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 황색불에 애매하게 걸쳐서 가다가 사고 나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하다가 사고 나는 거. 이것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중앙선 침범. 일부러 불법 유턴하는 건 당연하고요. 커브길에서 나도 모르게 살짝 넘었거나 앞에 뭐 피하려고 잠깐 넘어갔는데 반대편 차랑 부딪혔다? 이것도 중과실 사고가 될 수 있어요. 속도 위반. 이게 또 은근히 많아요.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과속하다가 사고 내면 중과실이에요. 예를 들어 60km 제한 도로에서 81km, 82km 이렇게 달리는 거 솔직히 좀 흔하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지르기 방법 위반. 그 실선 구간에서 추월한다거나 무리하게 막 끼어들다가 사고 내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야, 듣고 보니 진짜 남의 일이 아니네요. 특히 속도 위반 같은 거, 에이, 조금 넘는 건 괜찮겠지 하다가 사고 나면 바로 그냥 형사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나는 베테랑이니까 이런 생각 진짜 위험하겠는데요. 정확해요. 운전은 내가 평소에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기준으로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더 생각하게 만든 게 바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관련해서 처벌이 확 강화됐잖아요. 민식이법 핵심은 이거예요. 스쿨존 안에서 안전운전 안 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운전자 잘못이 진짜 조금이라도, 1%라도 인정되면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이가 사망했다. 그러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다쳤다. 이것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벌금이에요. 와,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무서운데요. 그러면 스쿨존 사고 나면 어떻게든 형사 합의를 잘 해야 할 텐데 그때 필요한 합의금 같은 걸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도 많고 막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한다 하는 핵심 보장 딱 3가지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딱 3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막 붙어있는 특약들 다 빼고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 그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 딱 이 3개만 제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게 바로 형사 합의금 보장이에요. 이게 다량코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이름은 형사 합의지원금, 교통사고 합의금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요. 역할은 똑같아요. 아까 말한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스쿨존 사고 이런 걸로 내가 형사 처벌받게 됐을 때 피해자나 그 가족들하고 합의해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형사 합의금을 내가 실제로 준 만큼 보험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형사 합의를 했냐 안 했냐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너무 중요해요. 합의 잘 되면 징역 살 거 벌금으로 끝나거나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특히 직업 때문에 금고 이상형 받으면 큰일 나는 분들 계시죠. 공무원이나 선생님, 또 어떤 회사들은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아니, 합의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싶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 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나면 합의금이 한 5천만 원 내외에서 얘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라도 나면 합의금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면 1억 정도는 있어야 안심이다. 이게 요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둘째는 벌금 특약. 이건 말 그대로 재판 결과 벌금형이 나왔을 때 그 벌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요즘은 꼭 사람 다치게 한 사고 아니더라도 뭐 도로 시설물 같은 거 크게 망가뜨렸을 때도 벌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민식이법처럼 법에서 정한 최고 벌금 액수 자체가 3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특약 추천 금액은 3천만 원으로 든든하게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실제로 3천만 원 벌금 다 나오는 경우가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최악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셋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 만약 사고 때문에 구속되거나 검사가 이건 정식 재판 가야겠다 하고 기소를 하면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이것도 실제로 쓴 돈만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아유, 요즘 변호사 선임비 만만치 않죠. 기본 수백만 원이고 사건 복잡하면 1,000만 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천 금액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사고 초기에 변호사 도움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아, 딱 떨어지네요. 형사합의금 1억, 벌금 3천만,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이 세 가지 핵심이랑 권장 금액만 딱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 중요한 보장들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것도 뭐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결정이죠.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1. 운전자 보험만 따로 단독으로 가입하는 방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들 쭉 보고 실제 사례들 따져봤을 때 이게 가장 추천할 만한 방식인 것 같아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운전자 보험 핵심 보장만 딱 깔끔하게 관리하기가 편해요. 뭐 필요하면 여기다가 상해 관련 보장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요. 둘째는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민식이법처럼요. 보장 한도 같은 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해놓으면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기존의 다른 보험 깨거나 할 필요 없이 이 운전자 보험만 새로 가입하거나 내용을 바꾸기가 훨씬 쉬워요. 보통 한 10년이나 20년 주기로 한 번씩 점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셋째, 이게 진짜 좋은 점인데 이 단독 보험은 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입한 사람을 따라다녀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 이름으로 하나 딱 들어놓으면 당신이 당신 차를 운전하든 배우자 차를 운전하든 아니면 뭐 명절에 부모님 차 잠깐 몰다가 사고가 나든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2.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 이건 뭐 제일 큰 장점은 보험료가 싸다는 거죠. 몇천 원 안팎으로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단점도 확실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3종 세트 있죠. 합의금 1억, 벌금 3천, 변호사 2천. 이 보장 한도가 충분한지 꼭 확인해야 해요. 예전에 가입한 특약들은 한도가 되게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건 차에 묶인 보험이에요. 당신 차 보험에 특약을 넣었다면 딱 그 차 몰 때만 보장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 그럼 보장 못 받는 거예요. 편리함보다는 보장 범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이것도 보험료는 좀 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통 막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엄청 긴 상품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더 좋은 보장이 나와도 이걸로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해지하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요즘 새로 가입하실 때는 이 방식은 거의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렇게 가입하셨다면 보장 내용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야, 비교해 주시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단독 가입이 좀 더 유연하고 보장 범위도 넓고 특히 사람 따라다닌다는 거랑 법 바뀌면 새로 가입하기 쉽다는 점, 이게 저희 40대, 60대 운전자분들한테는 더 와닿는 장점 같아요. 내 차만 모는 게 아니라 가족차 운전할 일도 가끔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운전자 보험 가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 보험 점검할 때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하는 거 딱 짚어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뺑소니 사고는 절대로 어떤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장 안 해줍니다. 혹시라도 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보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을 어기는 거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둘째는 보상 방식에 대한 건데요. 형사 합의금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두 가지는요. 내가 실제로 쓴 돈만큼만 딱 그만큼만 보상해주는 실손 보상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가입 한도가 1억이라고 해서 합의금이 7천만 원 나왔는데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 7천만 원만 줍니다. 그리고 혹시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 그럼 합의금 7천만 원 나왔을 때 여기서 7천 저기서 7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각 보험사가 가입 금액 비율대로 나눠서 지급해요. 이걸 비례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내가 쓴 돈 이상은 절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복해서 가입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의 운전자 보험을 제대로 핵심 보장 위주로 충분한 한도로 가입하는 거 이게 가장 현명하고 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음주, 뺑소리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실손, 비례 보상이니까 중복 가입은 의미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진짜 속 시원하게 다 파헤쳐 본 것 같아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동차 보험은 다른 사람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민사책임 보험. 운전자 보험은 바로 나를 예상치 못한 형사 책임에서 지켜주는 보험.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다른 건 몰라도 딱 세 가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1억 원, 벌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이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가입할 때는 보험료 조금 더 주더라도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장해주고 법 바뀌었을 때 대처하기 쉬운 단독 가입이 제일 낫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던지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얘기 나눈 것들은 결국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잖아요. 근데 어쩌면요. 이런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대비는 매일 운전대 잡는 당신의 운전 습관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얘기했던 그 12대 중과실 항목들, 또 스쿨존에서의 조심운전. 평소 당신의 운전은 이런 최악의 상황들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은 작은 질문입니다. 네,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안전운전, 그리고 또 현명한 보험 준비에 진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당신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잘 들으셨나요? 자, 운전자 보험이 무엇인지, 자동차 보험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운전자 보험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친절한 보험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